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간판 하셨대요? 예. 저희 사무실이 두 개다 보니까 영업용 화물이나 개인 택시를 찾으시는 분이 2층 사무실로 자꾸 올라가시는데 2층 사무실은 자가용을 전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2층에서는 영업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잡한 걸 피하기 위해서 1층에다 간판을 다시 이번에 크게 하나 달았어요. 예. 저 간판 달고 나서 효과가 좀 있어요? 이제 다른 집 배치를 안 됐는데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댓글 소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지지기 달 생각 말고 미터기 달 수 있도록 기사님들 다 같이 동참 좀 합시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지지기 문제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정은 경쟁이 아니고 누군가 선택을 먼저 해가지고 일머리를 가져간다는 게 좀 문제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불법적으로 잡아가지고 일을 간다는 거, 동업자 정신으로서 이건 잘못된 거죠. 네. 이게 화물뿐만 아니라 택시도 요즘은 그래요. 택시도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땡겨서 잡아가지고 건을 더 올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공정한 사회에서 동업자 정신을 위반하는 거죠. 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예. 네. 다음 댓글도 이 지지기인데요. 뭐냐면요, 지지기를 사용하여 혼자 부자 되겠다고 마음 먹으신 기사님들과 동일하게 경쟁하자면 전체 기사님들 모두 지지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전부 공정해지겠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그냥 웃자고 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쓰려면 다 쓰고 아니면 다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예, 이건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수 있고 똑같이 코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거에서 떼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대표님한테 이런 것 좀 달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신 분 있나요? 예, 많아요. 많은데 저희는 그걸 못 해드려요. 저희는 그런 업자도 아니고. 그렇죠. 공정한 입장을 해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다뤄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달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음 댓글은요, 거래처 주고 중고 화물차를 인수했고 한 달도 안 돼서 두 군데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계속해서 차가 고장이 자주 나서 고치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보링도 한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1년 반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소음이 너무 커서 타타 상용 공업사에서 보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한 달도 일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분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로도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차 팔은 전 차주가 사기 행위에 국한되는 거예요. 네. 차 상태도 정확히 고지 안 하고 보링했다고 그랬는데 계속 장고장이 나서 한 600만 원 정도 그동안 수리비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이거는 판매할 때 당시 그 이력을 정확히 공개를 안 했겠고, 그리고 일자리도 뻔히 없어질 줄 알면서도 그걸 속여가지고 후딱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를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충분히 사기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것은 고소를 해가지고 이거 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도 속이는군요. 정확하게 고지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거래처 없어질 것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차를 파는 거죠. 예. 만약에 중고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좀 자주 나는데요. 중고차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성능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성능 점검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일 누수되는 거나 엔진 상태나 다 보장이 되고 한 달에 몇천 킬로까지 보장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정말 안타깝네요. 예. 다음 댓글은요, 지입을 하더라도 용달 넘버를 구입해서 차 사서 들어가면 그나마 손해 안 봅니다. 지입은 편한 업종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잘못 들어가면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지입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사실 지입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분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지입을 들어가도 본인 차량으로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네. 본인 거니까
본인이 맞지 않으면 나와 그냥 일자리를 해지하고 나오면 되는데,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노예제도가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약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위약금이 따르니까. 그래서 집은 할 때 항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실제 집 피해 사례 있으면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집 피해 사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을 터무니없이 과장 광고 해가지고 완제 얼마 해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이면 계약이 있어요. 계약 기간도 2년, 3년으로 늘려가지고 그 계약 기간 안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까지 배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는 그 이면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다음 댓글은요. 넘버 장사꾼들 퇴출 기원 9년 전 임대 달고 쓰고 있는데 보증금이랑 지금까지 낸 지입료 계산하면 개별 넘버값 나오네요. 당시 14톤은 지금처럼 개인 화물이 아닌 일반 화물 4,600만 원이라 어쩔 수 없이 임대에 달았는데 지금 개별 가격이면 사볼만 한 것 같음. 지입료야 빌려 썼으니 그렇다 치고 돌려받지도 못하는 보증금이 문제임. 당신은 그 안 돌려주는 보증금도 1200에서 1500이었음.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전에도 그런 게 비일비재했는데, 전 교통부 장관 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지입제도를 금방 없앨 것까지 피해 조사도, 피해 사례도 조사하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 더 음성적으로 변해가지고 지금도 보증금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지입료도 지금 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도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이거 집은, 정당한 집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 나 번호판 임대해서 쓰는데 적정 금액을 받고 그 임대했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들어가지도 않는 보증금이나 수수료나 2년, 3년 주기로 해서 재계약해서 그 보증금 수수료는 돌려주지도 않고 또 받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예. 대표님, 소송을 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거가 없잖아요. 일단은 현금으로 주고받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돌려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분들이 지입하면서 빠져나갈 것을 다 생각하고 지입을 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니까 제 개인톡으로 전화 주시면은 추후에 지입 들어가서 보증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내고 진행하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저는 운수 넘버 12년 사용했는데 반납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말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왕 짜증나네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입 넘버를 빌렸으면 계약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임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또 수수료 명목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또 돈을 받잖아요. 지금은 법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더 변형이 되는군요. 2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기사분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고의 부도 처리를 하는 거죠. 회사가 망해서 압류가 들어오니까 차 빼가세요. 그러게 되면 안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법인을 다시 바꿔가지고 재임대를 하는 거죠. 다시 보증금 받고 수수료 받고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죠. 네. 예. 대표님, 요즘 화물차 번호판이 싸잖아요. 이때 화물차 번호판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싸도 일단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어서 지입을 썼는데 지금 와서 아무리 싸도 쉽게 구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입을 썼는데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못 받으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예. 다음 댓글은요. 알선수 없애고 빨리 미터기 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휴가 지나고 추석 명절이 지나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2탄 국민청원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미터기 장착법에 관한 청원을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때 힘을 좀 많이 보태주세요. 예. 네네. 다음 댓글은요. 이 대표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냐면 임대 넘버 쓰고 있는데요.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니 보험이 할증되어 있는 금액을 변상하라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지금 지입회사들이 그런 문제를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처음에 그 지입회사 넘버를 빌렸을 때 운수회사 넘버에는 보험료가 60%, 70%, 80%, 90%, 100%, 110%, 120% 사고 나는 거에 따라서 할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쉽게 말해서 80% 보험에 들어갔다면은 본인이 사고 냈을 때 20%, 30% 할증이 됐을 때 그 보험료의 손실분을 돌려달라는 얘기죠. 그건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소송을 하게 되면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법적으로 가게 돼도 그 사례는 적용이 돼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알선소 수수료 50% 이상 칼질 개판입니다 이랬는데 수수료 이거 진짜 난감하네요.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당하잖아요. 예. 칼질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졌습니까? 주전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앱이 깔려가지고 주전사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시작됐는데요. 전에는 주전사 앱이라는 게 없었어요. 각 지방의 알선소를 통해 가지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오픈시켜서 그 금액만 받았는데 이게 주전사 수수료 요율이 앱이 발달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주전사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칼질하는 그게 영업이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아요?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사기죠. 네. 일정 금액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화주들한테 받은 금액이 열이라고 했으면은 일정 금액 수수료만 받고 오다를 줘야지. 본인들이 임의대로 절반을 잘라버린다는 건 이건 사기죠. 네. 다음 댓글은요. 협회가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협회장 직선제로 해서 다시 뽑아야 돼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20년, 30년을 하니까 협회가 발전성이 없고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본인들 이익만 챙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한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예요. 네. 예. 화물협회가 각성을 하고 화물 차주님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확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젊은 층들이 들어가서 혁신을 하고 직선제로 해서 회비내는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이 직접 회장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대표가 나와가지고 협회장을 해야 협회가 발전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현상으로 가서는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네. 예. 화물차 유가 보조금 문제만 해도 택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거는 화물협회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협회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화물 유가 문제도 있고 차고지 문제도 있고 산적해 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협회에서는 거의 뒷짐지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